안녕하세요. 35년간 S은행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 고객들을 상담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상이라면 예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예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예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방패이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예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금 활용의 세 가지 치명적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모든 예금을 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68세 이종구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1억 2천만 원을 모두 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손가락이 굵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행에 전산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의료비를 인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산 오류가 해결되기까지 3일이 걸렸고 그 사이 이 할아버지는 중요한 수술을 미뤄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그 이상은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해결책으로는 333분산 예금법입니다. 예금은 최소 3개 이상의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세요. 각 은행당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서도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적금 등 최소 3가지 상품으로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만기일을 3개월 간격으로 다르게 설정하면 언제든 일정 금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모든 예금을 장기 상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72세 박영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8천만 원을 높은 금리를 준다는 이유로 5년 만기 정기예금에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로 2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중도해지 시이자는 거의 받을 수 없었고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했지만 그 후 2년간 무거운 이자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사다리식 예금 배치법입니다. 예금은 마치 사다리처럼 만기일을 다르게 설정하세요. 전체 예금의 30%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입출금 통장에, 30%는 6개월 1년 만기 상품에, 나머지 40%는 23년 만기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한 일이 생겨도 일부는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몇 개월 내에 만기가 돌아와 중도해지 페널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예금을 너무 아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75세 최동철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아껴야 한다 는 생각에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비싸다며 수술을 미루고 추운 겨울에도 전기세가 아깝다 며 난방을 켜지 않았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도 사치, 라면 먹지 않았죠. 결국 최할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로 5천만 원 이상을 쓰게 되었고 회복 후에도 건강은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결국 병원비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행복 지출 30%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금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연간 예금 이자의 최소 30%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입니다. 60세 이상이 알아야 할 현명한 예금 활용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예금 계좌를 따로 만드세요. 전체 예금의 20%는 반드시 건강관리용으로 별도 계좌에 넣어두세요. 이 돈은 오직 건강검진, 치료비, 영양제, 운동 등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67세 이미경 할머니는 매달 연금의 20%를 건강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 수영, 요가, 정기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약값과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였던 것이죠. 둘째, 손주 통장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나 손주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모아두기만 하면 정작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손주 3명의 이름으로 각각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넣었습니다. 첫째 손주 통장은 교육비용, 둘째 손주 통장은 결혼자금, 셋째 손주 통장은 창업자금으로 목적을 정했죠. 그리고 손주들의 생일이나 명절에 통장을 보여주며 할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해졌고 손주들과의 유대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김 할아버지 자신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행복 경험 통장을 만드세요. 돈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데 썼을 때 더 큰 행복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73세 박순애 할머니는 버킷리스트 통장을 만들어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가지씩 실천했죠. 제주도 올레길 걷기, 파라다이스 합창단 활동, 도자기 교실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박 할머니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자동이체의 현명한 활용법을 익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동이체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76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실제 지출하는 통장을 분리했습니다. 연금 통장에서는 필요한 금액만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했죠. 또한 적금, 보험료, 공과금도 모두 자동이체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매번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최할아버지는 돈 걱정 없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69세 윤명자 할머니는 전체 예금의 10%를 만약을 위한 통장으로 별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고 한겨울에 난방이 끊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보일러로 교체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했지만 비상금 통장 덕분에 걱정 없이 바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금 관리 3단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단계, 예금 현황 파악하기입니다. 모든 통장과 예금 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목록을 만드세요. 은행명, 상품명, 잔액, 만기일, 금리를 적어두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재정 지도가 됩니다. 2단계는 목적별로 분류하기입니다. 각 예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생활비용, 의료비용, 여행취미, 손주 교육비, 비상금 등으로 구분하세요. 목적이 불분명한 예금이 있다면 지금 결정하세요. 3단계는 333 원칙 적용하기입니다. 3개 이상의 은행, 3개 이상의 상품, 3개의 다른 만기일로 분산하세요. 그리고 각 목적에 맞게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여러분, 예금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너무 아껴서 쓰지 못하는 돈은 있으나 마나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35년간 만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